안녕하세요.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늘은 에이팝토시스, 오토파지, 네크로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데스, 세포사멸. 셀데스, 세포사멸은 조직 내 세포군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 메커니즘과 노화, 초기 세포 발달 과정에서 부적절한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또한 변역 반응 같은 방어 메커니즘 또는 유해 요인으로 세포 손상이 발생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사멸은 세포가 죽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에이팝토시스, 이팝토틱 셀 데스, 세포 자살. 2. 오토파지, 오토파직 셀 데스, 자가 포식. 3. 네크로시스, 네크로틱 셀 데스, 괴사. 셀 데스, 세포사멸, 에이팝토시스, 오토파지, 네크로시스가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 세포자살이란 에이팝토시스는 프로세스 오프 프로그램드 셀 데스,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과정으로도 불립니다. 에이팝토시스는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세포가 축소 및 단편화되어 주변 세포의 식세포 작용, 외부 물질을 세포 내로 섭취하는 과정,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 제거되며 뚜렷한 형태학적 특징과 에너지 의존적 생화학적 메커니즘으로 구분됩니다. 에이팝토시스는 세포 재생, 면역 시스템의 발달과 기능, 배아 발달 및 화학적으로 유도된 세포 사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부적절한 빈도로 발생하면 신경퇴 행성 질환, 허혈성 손상, 자가면역 장애, 다양한 유형의 암의 발생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이란 노멀셀, 셀 쉬링키주, 크로마틴 컨덴세이션, DNA 뉴클레어 프래그멘테이션, 멤브레인 블레빙, 에이팝토틱 바디스, 파고사이토시스 순서로 진행됩니다. 에이팝토시스 분류, 에이팝토시스 발생 메커니즘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경로는 내재적 경로 미토콘드리아 경로와 외재적 경로가 있습니다. 1. 내재적 경로, 인트린식 패스웨이, 세포가 생화학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DNA 손상 및 성장인자 결핍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며 백스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 외막의 투과성을 증진시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사이토크롬시가 분비되고 세포 사멸 유도 신호 복합체 캐스페스를 활성화시킵니다. 2. 외재적 경로, 익스트린식 패스웨이, 세포 표면 수용체와 세포의 리간드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는 세포 사멸 유도 신호 복합체 캐스페스의 형성을 발생시킵니다. 오토파지, 자가표식 일환. 오토파지는 이팅 오프 셀프, 세포가 스스로를 잡아먹어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질의 기능이 저하된 단백질 또는 세포소 기관들이 세포 안에서 이중막으로 된 자가포식 소체라 불리는 소포에 의해 격리되고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이물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리소좀과 소포가 결합하여 자가포식 리소좀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리소좀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입니다. 리소좀의 세포 단백질 분해에 의해 발생하며 세포 생존, 발달, 분화, 항상성 증진을 위해 리소좀에 의한 분해에 의해 핵산, 단백질, 지질, 세포기관 등을 포함한 세포 요소 및 분자들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오토파지 분류 1. 마크로 오토파지 오토파고조민 이중막 결합 소포의 매개체를 통해 세포질 물질이 이소좀에 전달되고 이소좀과 융합하여 오토라이소좀을 형성합니다. 2. 마이크로 오토파지 세포질 물질이 이소좀막의 함입을 통해 이소좀 자체에 직접 흡수됩니다. 3. 샤페론 메디에이트 오토파지
표적 단백질이 샤페론 단백질 복합체의 리소좀막을 통과하여 선택적 메커니즘을 통해 개별적인 세포질 단백질을 인지하고 분해합니다. 장기간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포질 단백질의 약 30%의 분해를 담당합니다. 마크로 우토파지와 마이크로 우토파지 모두 선택적 메커니즘과 비선택적 메커니즘을 통해 큰 구조물들을 흡수할 수 있으며, 샤페론 메디에이트 오토파지는 선택적 메커니즘을 통해 물질을 분해합니다. 오토파지 분류: 마크로 오토파지, 마이크로 오토파지, 샤페론 메디에이트 오토파지가 있습니다. 네크로시스, 괴사란. 네크로시스는 프로세스 오프 언컨트롤드 셀 데스, 조절되지 않은 세포 사멸 과정으로도 불립니다. 네크로시스는 내부적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 에이팝토시스와 달리 세포 외부의 이외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세포가 외부적 자극에 노출되어 세포 내부 환경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비정상적인 염색질의 응축과 세포 속 이관의 팽창으로 세포의 용해 세포막 파열을 초래하고 세포 구조가 파괴됩니다. 세포 구조 파괴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및 염증 반응 활성화를 유도하는 핵단백질, ATP, DNA 등 세포 물질들이 주변 환경으로 분비되어 근접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크로시스, 괴사란, 노멀셀, 셀 스웰링, 멤브레인 블레빙, 셀 컨텐츠 릴리징, 라이시스, 인플레메이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크로시스 분류: 네크로시스는 형태학적 특징, 발생하는 위치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코아규레이션 네크로시스, 의고괴사. 일반적으로 허혈성 상태에서 발생하며 세포가 건조하고 딱딱한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뇌를 제외한 모든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심장, 신장, 부신 또는 비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 및 변성되면서 불투명한 막이 형성되며 응고가 진행됩니다. 2. 리퀴에펙션 네크로시스, 액화괴사. 뇌 같은 신경계의 허혈성 상태에서 나타나며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감염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세포가 점성의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박테리아 가수분해 효소 또는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에서 유래된 단백질 분해 효소, DNase, 리소좀 효소에 의해 세포가 분해되고 면역 및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3. 케이시어스 네크로시스, 걸락괴사. 외부 유해 자극에 의해 유도되며 박테리아의 대식세포 감염에 의한 결핵과 같은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 발생합니다. 테두리가 있는 황백색의 치즈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4. 갱그레너스 네크로시스, 궤적외사. 주로 팔다리 등 사지의 심한 허열 상태에서 나타나며 극심한 동상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조괴사라고도 불리며 피부가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5. 피브리노이드 네크로시스, 섬유소성 괴사. 주로 자가면역, 변역 복합체 침전, 감염 등에 의한 혈관 손상과 혈장 단백질의 삼출과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항체 항원 복합체가 혈관벽에 침전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피브린 단백질이 혈관 밖으로 삼출됩니다. He 염색에 의해 붉은색 비정질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6. 펫 네크로시스, 지방괴사. 급성 췌장염과 같은 상황에서 복강과 췌장에서 분비된 효소에 의한 지방의 손상을 나타냅니다. 효소와 지방세포의 접촉에 의해 원형질막이 액화되어 지방이 방출되고 지방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분리홍성, 염이 생성됩니다. 셀 데스,
세포사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셀데스, 세포사멸 분석,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는 에이팝토시스와 같은 셀데스, 세포사멸을 분석하는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양의 세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에이팝토시스 마커 및 세포 특이적 마커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세포 표면 수용체에 의한 에이팝토시스 유도 단계부터 DNA 단편화가 발생하는 후기 단계까지 세포 사멸의 수준을 감지하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넥신 V 어세이는 에이팝토시스의 초중기 단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정상세포에서 세포막의 막지질인 PS, 포스페이티딜세린은 세포막에서 세포질 부분에 위치하지만 에이팝토시스가 발생하면 세포구조 변화에 의해 세포막 바깥 부분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어 PS가 에이팝토시스의 마커로 이용됩니다. 이때 PS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아넥신 V에 FITC, PE 등 형광물질을 붙인 아넥신 V 컨주게이트를 넣어주어 세포막 바깥 부분에 PS와 결합시킵니다. 이후 플로우 사이토메터로 형광 시그널을 측정하여 에이팝토시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 등 셀데스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어세이 및 키트가 있으므로 각 실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셀데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LCK 테크놀로지스가 추천하는 플로우 사이토메터, 레질런트 바이오텍 로보사이트 어드벤테온 플로우 사이토메터, 1개부터 3개의 레이저, 최대 21개의 형광 채널 옵션을 제공하는 확장된 유연성, 데이터 획득, 분석 및 보고를 위한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미사용 시료를 수집하는 시료 회수 모드 가능, 높은 처리량 6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기능, 초당 최대 10만 이벤트의 빠른 수집 속도, 정확한 절대세포 수 측정으로 표준 비드 불필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LCK 테크놀로지스로 문의해주세요.